보니까 사실은 이 위치부터 13만큼 떨어진 위치로 가게 되는 게 우리 규칙이에요. 좀 억지스럽지만 규칙이고, 이 규칙은 워낙 기본적인 아주 기초가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답니다. 아무튼 프로엔카운트는 앞에도 이제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읽어보시면 프로엔카운트는 실제로는 다음 명령어의 주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한 거랑 확실히. 아무튼 이제 요거 얼마 안 되는 얘기지만 여기 그냥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이 역시 복습을 하면서 그런 맥락에 따라 갖고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JL이라는 명령어이고 7이라는 게 이것의 오퍼런드가 0D인데 13만큼 떨어진 것이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디스어셈블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여기가 13이 아니라 13이 아니라 17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디스어셈블로 해석을 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사람은 여기서부터 몇 바이트 떨어졌는지를 어셈블리 코드만 봐서도 몰라요. 얘는 2바이트지만 얘는 또 3바이트입니다. 그래서 17이라는 위치가 뭐냐면 이 함수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함수의 첫 번째 위치를 0으로 하고 이 이거 각각의 위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8이 되는 거고 실제로 8, A, C, E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디스어셈블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 함수 이름이 아마 실리라는 이름의 함수인가 봐요. 얘가 표현되니까 8이니까 앞에 몇 개가 좀 더 있을 거고 뒤에도 더 있을 텐데 이 함수는 이렇게 함수 처음부터 이 점프 위치까지 함수 처음부터 얘가 점프해갈 위치를 그냥 바로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상대 주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수의 처음부터 그것이 얘가 타겟이 위치한 것까지 절대 주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는 D였는데 왜 여기는 6로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를 더 보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에 다시 점프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프 명령어 보면 한 바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 바이트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한 바이트 값이기 때문에 F3은 한 바이트로서 인티저입니다. 그런데 F는 1111이니까 1111 0011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음수입니다. 2의 보수 형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제 2의 보수 계산해 보면은 0D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0D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 점프는 역시 상대 주소예요. 이 점프 위치부터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3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제 봤다시피 이 점프 명령어가 시행될 때 프로그램 카운터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0D는 이거 빼기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 더하기 13이 이거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거 빼기 13은 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이렇게 보면은 점프 이거죠. 이거 더하기 13이 이걸로 왔었죠. 그러니까 이거 빼기 13은 다시 이걸로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점프하고 타겟이 A 여기 위치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3 이렇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이게 기계어 코드이고 이건 기계어 코드이고 어셈블리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얼마를 가라 이렇게 하면 차이가 사람이 좀 해석하기가 힘드니까 사람이 보기 편하도록 그냥 함수 처음부터 17 위치, 함수 처음부터 A 위치 요 점프하도록 이렇게 오퍼런드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표현하는 점프의 위치가 여러분이 좀 낯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되고 함수 내에서의 위치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기서 15에서 17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벌써 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15에 있다고 치면. 예, 그렇죠. 근데 저게 명령어가 뭔지를 알면은 그 다음에 바로 17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 명령어가 왜 17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바이트니까 이 명령어는 JT라는 이 명령어는 2바이트짜리 기계어 코드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라기보다는 메모리의 그러니까 그 메모리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거든요. 이게 15번째, 16번째, 17번째, 17은 아니고 1로 이게 좀 우리 교재가 내가 좀 부칠되어 있었는데 헥사예요 지금 다 여기는 헥사 값이라서 2로
16, 17 이렇게. 7F가 현재 함수 주소일 거고요. 7F는 JH라는 명령어. 명령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 명령어의 구성은 그 instruction 플러스 오퍼런드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기계어들이 그걸 나타내요. instruction 오퍼런드, instruction 오퍼런드, instruction 오퍼런드. 그런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이게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 기계어 읽으면 인텔은 더 힘들어요. ARM 같은 경우는 리스크 CPU라서 이게 항상 4바이트, 인스트럭션 플러스 오퍼런드가 항상 4바이트 고정되어 있습니다. 구분하기가 쉬운데 인텔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인텔에서는 감히 이 기계 코드를 보고 해석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어셈블리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걸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볼 일이 있다면 이걸 보고 살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더 쉬워요, 사실은. 여기서 상대주소 이런 개념을 아까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카운트 여기 들어가 있다, 여기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 13으로 더한다, 여기에서 이만큼을 뺀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어셈블리로 바꿔준 거는 어셈블러가, 디스어셈블러가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친절하게 17A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함수가 함수의 0부터 해가지고 쭉 코드가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이 함수의 A번째 위치, 여기 17번째 위치 여기 이거 간다라고 바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링크라는 걸 있잖아요. 이게 그냥 컴파일만 했을 때 그냥 컴파일만 할 때는 각각의 함수가 실제 메모리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 주소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링크까지 하게 되면 완전한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이 아까 여기 같은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 위치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서 실제 그 물리 메모리 주소는 아니지만 논리 메모리 전체 주소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이제 각 코드가 이 코드가 이 위치 전체 4기가 메모리 웹상에 이 위치 들어가는 코드 결정되죠. 이럴 때 상대 주소를 쓰는 거의 장점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보시면 여기는 아직 주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주소 결정됐으면 이 점프는 같은 코드예요. 이 점프는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점프 8080483AB 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그대로 0D라고 기계코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거는 해석한 거고 실제 우리가 쓰는 이제 프로그램 코드는 이렇게 안 변한 코드로 있을 수 있다는 상대 주소를 썼기 때문에 상대 주소는 링크를 하던 다시 컴파일하던 이게 안 바뀌니까 이런 게 너무 디테일한 건데 결국 점프를 통해 가지고 이 라벨로 지정하는 주소로서 프로그램 카운트를 바꾼다라고 했는데 라벨을 지정하는 것이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좀 더 복잡해지고 또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도 상대 주소, 절대 주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마이너하고 디테일한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목표는 인텔 CPU의 표현 방법을 다 한번 알아보는 거니까 이것도 이거는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옮겨놓은 건데요. 여러분이 간단히 하나에 한 20초씩 연습해도 될 거예요. 이 두 줄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제 링크까지 다 했죠. 이런 주소가 옆에 적혀 있다는 것의 의미는 링크까지 다 있다는 거죠. 두 줄의 명령어 하나는 JB call, 이거는 JB move, 이거는 점프, NOP 뭐 이런 식의 명령어예요. 여기서 뭐 이게 이렇게 매칭됐는지 그걸 오늘 살 필요 없고 그랬을 때 7405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4가 J2라는 명령어고 05가 점프의 위치. 그런데 05라고 표시되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상대 주소라는구나, 상대 주소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갈 실제 위치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보면 여기를 7405 하게 되면 여기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기준으로 05 떨어진 위치로 점프하는 뜻입니다. 이때 프로그램 카운트는 요거죠. 요거니까 05를 보태면은 8048 29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보자는. 여러분 이거는 27이니까 이게 아마 그 바이트인데 맨 위쪽 비트가 1이라서 이거 음수로서 해석해야 되고 이거는 4바이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 주소는 아니에요. 절대 주소는 아니지만 길이가 긴 경우에 한 바이트로 표현할 수 없을 거거든요. 256, 128로. 그럴 때는 2바이트 혹은 4바이트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바이트 한 바이트 다 읽어가지고 해석하려면 이게 혼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셈블러, 우리 디버거 이런 데서는 알아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4바이트가 주소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리틀 엔디아니까 FFFFFF 20 이거는 룸수로 20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점프 위치를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어떤 위치 이거 이제 우리가 이해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점프 명령어가 있다고 하십시오. 해보죠. 이게 기계어 코드인데 이거는 6바이트짜리 기계어 코드입니다. 근데 이걸 해석해보니까 JMP 명령어라고 하죠. 이거는 얘와 같이 무조건 점프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얘하고 좀 다르죠.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좀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데 똑같이 JMP라고 했을 때는 명령어예요. 그런데 실제 명령어 코드를 보면 여기는 29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사실 FF25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JMP 명령어지만 뒤에 인자가 라벨이 어떤 식으로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명령어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명령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명령어에는 직접 주소를 쓰는 오퍼런드가 온다는 뜻이고 이런 명령어에는 간접으로 주소를 쓴다라는 그런 명령어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울 때는 똑같이 JMP지만 직접 점프, 간접 점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명령어가 사실 다르다는 거죠. 기계, CPU가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명령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뒤에 오퍼런드에 어떤 주소값이 적혀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아 이거는 간접이구나, 이건 직접이구나 이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된 경우는 요 4바이트가 오퍼런드가 되는 것이고 역시 리틀 엔디아니까 이쪽부터 해가지고 08, 04, 9F, FC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위치로 점프해라는 뜻이 아니라 간접 점프이니까 이 위치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로 가서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어가지고 그 메모리 값에 따라 가지고서 점프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는 점프 명령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런 기계 코드까지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나 보게 될 이번 수업 중에는 반드시 볼 거고 앞으로 보게 될 거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때 간접이구나 직접이구나 이걸 구별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거는 명령어가 2바이트짜리인 거죠? 이거요? 네. 그렇죠. FF25 이 두 개가 명령어를 가리키는 명령어 종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같은 점프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같은 점프는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같잖아요. 지금 원래는 JB 같은 경우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데 다른데 이거랑 조건 점프. 네, 이거는 제가 직접 코드를 안 봤지만 이게 이렇게 오는 경우와 여기에 레지스터가 올 수도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스타하고 EAX 레지스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명령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명령어 종류. CPU가 그걸 구별해야 되니까 CPU가 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어셈블리 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 끝나면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크게는 3가지 파트라고 했는데 중간에 하나의 파트로서 CPU의 구조와 설계를 조금은 살펴볼 거예요. 그럴 때 보면 CPU는 먼저 이것을 메모리로부터 읽어옵니다. 이게 명령어인지 데이터인지 구분 없이 무조건 읽어와요. 그래서 이 명령 종류를 해석해요. 그래서 그 해석에 따라 가지고서 뭔가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 뒤에 인자가 내가 점프할 위치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게 간접을 하는 거구나. 또 조금 다른 코드면 그게 간접인데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레지스터 번호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명령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오퍼런드가 달라더라도 명령 종류가 달라지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속 건드리게 되는데 그 맥락적인 측면에서는 점프라는 것이 포인트 카운트를 바꾸는 거다. 그리고 결국 주소를 지정해야 되는데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큰 맥락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